안녕하세요. 중3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3.14는 1.77이다. 루트 31.4는 5.604다. 이것을 이용해서 루트 A, 루트 B 값을 각각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0.5604가 나왔습니다. 0.5604와 관련구성은 얘죠. 자, 요수와 요수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얘는 소수점이 5 뒤에 있었는데 얘는 소수점이 이렇게 앞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렸던 거겠죠. 여기에서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이동하면 루트 속에서는 소수점이 몇 개 이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몇 개나 움직일까요? 과연 루트와 일반적인 수가 동일하게 소수점이 움직일까요? 루트라는 것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소수점이 동일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 들을까요? 루트 31.4가 있습니다. 31.4 얘는 5.604입니다. 5.604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5.604 그리고 이 뒤에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죠. 이 뒤에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여기 몰라요. 몰라.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얘가 무리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모르는데 여기까지만 계산하겠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 뒤에다가 10을 한번 곱하겠습니다.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움직이죠?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10을 곱했을 겁니다. 자,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5604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얘가 10을 곱했으니까 하나 커졌겠죠. 소수점이 하나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한 칸 움직였습니다. 소수점이 한 칸 움직인 거죠. 얘는 루트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소수점이 다르게 움직였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0은 루트 바깥에 있고 루트 3.2, 31.4는 루트 안에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10을 루트 속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1.4 곱하기 바깥에 있던 10이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100이 됩니다. 이 100은 동그라미가 두 개이므로 소수점을 두 번 움직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소수점이 한 번, 두 번 움직입니다. 루트 속에는 소수점이 몇 칸 움직인다? 두 칸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셨나요? 생김새가 다르죠? 루트가 없는 것과 소수 부분, 이쪽에 루트가 있는 것. 그럼 루트 속에서는 소수점이 몇 번 움직일 거냐? 이쪽에서 3번 움직이면 루트 속에서는 6번 움직입니다. 2배씩 움직이는 거죠. 이쪽에서 10번 움직였다. 그럼 이 루트 속에서는 20번 움직입니다. 얘가 한 번 움직였다? 그럼 얘는 루트 속에서 2번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5.604였는데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움직인 겁니다. 그럼 얘는 소수점이 루트 속에서는 몇 번 움직인다? 앞쪽으로 2배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쓰입니다. 따라서 0.3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루트 0.3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17.72 요거네요. 얘는 소수점이 이렇게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루트 속에서는 두 칸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314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루트 A 이겁니다. 그러니까 A가 0.314가 되겠네요. 이게 A입니다. 따라서 A가 0.314입니다. 이게 B네요. B는 314입니다.
A에다 1000을 곱하라? 그럼 소수점이 3번 움직이니까 이 부분은 314가 되겠네요. B는 314. 그럼 314가 2개니까 계산하십시오. 자, 그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누가 더 큰가? 비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똑같네요. 곱하기 2가 똑같으니까 루트 3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1번은 틀렸네. 얘는 이쪽이 더 크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루트 5, 루트 5 똑같네요. 그러면 루트 5를 빼고 보십시오. 루트 5가 똑같으니까. 그럼 2가 크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한번 할까요? 그것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시소입니다. 시소. 여기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여기도 학생이 있습니다. 자, 2명의 학생이 시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제품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서 던져버립니다. 얘도 던져버리죠. 스마트폰을 똑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던지면 시소는 어떨까요? 역시 기울어져 있겠죠. 이쪽에서 루트 5를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쪽에서 루트 5를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이 부동호는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2가 1보다 작다니까 2번은 틀린 거죠. 자, 여기 루트가 보이고 여기 루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루트는 루트 있는 대로 몰아주세요. 그리고 루트가 없는 건 루트가 없는 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이항을 하는 겁니다. 루트 2가 3개였는데 얘는 4개 있죠.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루트 2 3개를 없애보십시오. 루트 2가 3개 있는데 루트 2 3개를 없애십시오. 그럼 여기서 루트 2 3개를 없애면 루트 2 몇 개 남죠? 루트 2가 하나 남겠죠. 자, 여기 2가 있습니다. 여기는 3이 있습니다. 2만큼 없애주세요. 2만큼 없애주면 여기는 얼마 남죠? 1 남죠. 그러면 루트 2가 1보다 작다 틀렸죠?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항을 해주면 됩니다. 루트는 루트끼리 보내고 3루트 2가 1로 오고 2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항을 시켜주세요. 이항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항하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가 1로 이사를 갑니다. 루트 2를 모아주는 거죠. 루트 3이 달린 애들은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루트 3은 이쪽으로 이사를 보낼 겁니다. 끼리끼리 모아주는 겁니다. 여기 5루트 3이 있었죠? 얘는 더하기 2 루트 3이었습니다. 그럼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가 되겠죠. 2 루트 3이 이사 갑니다. 2 루트 3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5 루트 3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 뒤로 넘어가서 자기가 더하기였기 때문에 빼기로 변합니다. 자, 이쪽은 루트 2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2 루트 2가 넘어갑니다. 빼기가 2 루트 2가 넘어간다는 건 이항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부동호는 이쪽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 빼기 2랑 똑같죠? 루트 3이 똑같으니까 5 빼기 2로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루트 3 똑같아요. 그러면 없다고 보세요. 그럼 5 빼기 2죠. 그런 다음에 루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5 빼기 2는 3이죠. 3에다가 뭘 붙인다? 제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것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루트 3입니다. 여기는 1이 있는 겁니다. 1 앞에 1. 자, 루트 2, 루트 2 똑같죠? 그럼 1 더하기 2는 3이죠. 3. 그러니까 3루트입니다. 얘는 3루트 2죠. 얘가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3루트 3하고 3루트 2 누가 더 클까요? 3루트 3이 더 크겠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루트 6, 루트 6이 보입니다. 루트 6을 이항을 하십시오. 3 루트 6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얘는 뭘까요? 여기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루트 6입니다. 부동호는 얘가 더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쪽은 1만 남았습니다. 루트 6이 똑같죠? 루트 6이 없다고 보세요. 그럼 뭐 빼기 뭐죠? 3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3 빼기니까 1이고 그 뒤에 루트 6을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루트 6하고 1은 누가 더 클까요? 루트 6이 더 크죠? 따라서 이 부동호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합차 공식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B가 있고 이 가로에 또 다른 가로에 A 빼기 B가 있습니다. 부호가 틀린 거죠. 알파벳은 똑같은데 그 사이에 부호가 다를 때 그냥 이것을 계산하면 막 사라지는 게 생기고 남는 것은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차공식이라고 하죠. 합, 더하기가 있다. 차는 빼기가 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더하기, 합이 있고 또 하나에는 빼기가 있다. 그래서 합차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 분모를 유리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A가 루트가 있더라도 제곱될 때 루트가 사라지죠. B가 루트가 있더라도 제곱할 때 루트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루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빼기가 보이네요. 여기 더하기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합차 공식으로 바로 계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공식. 빼기 더하기니까 앞에 거 제곱 4가 있죠. 거기에 제곱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쓰고 1이 있죠. 그럼 1의 제곱을 씁니다.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이 빨간색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나요? 그 다음에 올 수는 얘죠. 얘를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네요. 또 합차 공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또 제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이니까 2였던 것은 4로 변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가 오겠네요. 그럼 얘와 얘가 만나서 또 합차 공식이 되니까 이 4는 8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4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그 뒤에 더하기 1이 있는 것입니다. 더하기 1을 왜 물었을까요? 빼기라고 없어지고 요거만 남아라 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여기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값 K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 제곱. 자, 완전 제곱 한번 더 할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5, 6, 7편에 5, 6, 7, 8, 9편에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제곱이 있습니다. 이 제곱은 오늘 시간에 이 한 문제만 이해하셔도 커다란 수학을 얻으시는 겁니다. 자, 제곱은 세 군데 쓰입니다. 첫 번째, 여기 작게 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2라고 쓰입니다. 이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쓰입니다. 이게 완전 제곱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쓸 거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3이 나타납니다. 3. 그럼 여기 한 번, 그리고 3이 크게 한 번, 크게 한 번, 또 3이 나타납니다. 규칙적이죠? 중학교에서는 2인데 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는데 고등학교 가면 3이면 3이 요 자리, 그 다음에 크게 한 번, 크게 한 번, 작게 한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 땐 4번 나타납니다. 얘가 2일 땐 3번 나타나고 요걸 한번 써볼까요? 그럼 앞에 게 A니까 그냥 여기다 A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곱합니다. 요렇게 요거 세 개 곱하면 2AB. 네,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B 쓰고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 9x 제곱이 보이죠? 맨 앞에는 얘는 3x였을 겁니다. 3x가 있어서 그것을 제곱했더니 9x 제곱이 나왔겠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수는 누구였을까요? 이 뒤에 있는 수. 요거죠, 요거. x가 붙어요. x가 있는 항. 얘는 x가 없죠? 여기는 x가 없습니다. 요거 x 없다. 우리는 여기 x가 붙어있는 항으로서 요 네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네모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숫자, 요 가운데 있는 숫자, 요 가운데 있는 숫자는 2와 요 수 앞에 있는 수, 앞에 뒤에 이 세 개를 곱하면 됩니다. 요 2와 3x와 여기 있는 수 세 개를 곱하면 이 가운데 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제곱이죠. 그럼 2 곱하기 네모에다가 얘를 곱해서 24가 되려면 얘는 얼마면 될까요? 2와 3은 6이고 얘는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4.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입니다. 완전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3x를 제곱하면 9x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면 12. 그럼 3 곱하니까 아니야 2, 4, 8이 나오고 3 곱하니까 24가 나오죠. 24x.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을까요? 16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가 16 돼야 되는 겁니다. 3k-2가 16이어야 되는 거죠.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로 변해서 18 되겠네요. 그래서 k는 6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4분 남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 더하기 y는 3 플러스 루트 5, x 빼기 y는 7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항상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질문한 걸 보니까 생김새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 y가 보이죠? 여기 y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가 있잖아요. y가 제곱 보이죠?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2가 생긴다. 짝수니까 2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얘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줍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y 제곱이 되겠죠. 부호가 바뀌겠죠. 4y. 그 다음에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 되나요? 뭘 제곱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 제곱. 얘는 2가 제곱된 거죠. 얘는 y 더하기 2의 제곱이 없겠네요. 그래서 y 제곱 나오고 2와 2 곱해서 4 나오고 y에서 가운데 있는 4y가 나온 거고 2 제곱해서 4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쓰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써주죠. 앞에는 x제곱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x제곱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제곱 보이나요? 제곱, 여기도 제곱 보이나요? 근데 여기 빼기 보이네요. 자, 어떤 거 제곱 빼기 길다란 거 제곱. 그래도 얘는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거 제곱 빼기 이렇게 길쭉한 거 제곱. 그래도 합차 공식입니다. 길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곱 빼기 어떤 거 제곱이면 합차 공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합차 공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쓰는데 한 번은 더하기로 연결해서 써주고 한 번은 얘와 얘 사이에 빼기를 연결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 x, y 더하기 x 쓰고 y 더하기 2를 쓸 건데 얘는 괄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개를 뭐 한다? 더하기로 연결해준다. 하나. 그리고 괄호 하나 쳐준다. 자, 여기는 앞에 x가 있는 거고 뒤에는 괄호 y 더하기 2가 있는 겁니다. 이 x와 얘와 이걸 연결해 줄 건데 한 번은 이렇게 가서 더하기로 연결한 겁니다. 한 번은 얘와 얘를 넣고 빼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괄호가 필요 없겠죠. 이 괄호를 풀었으면 얘는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되겠고 얘는 빼기의 지배를 받아서 이 뒤에 있는 부호가 바뀔 거니까 x 빼기 y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힌트를 이렇게 줬는지 알 수 있겠죠. x 더하기 y가 3 플러스 루트 3이 됐으니까 여기 3 플러스 루트 3이 들어갈 겁니다. x 빼기 y는 7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으니까 여기 7 마이너스 루트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더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 괄호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였습니다. x 플러스 y 요거 그대로 넣습니다. 요거 요 자리에.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3하고 2를 먼저 더해서 얘는 5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 빼기 y 얘는 7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으니까 7 집어넣으십시오. 7 집어넣으면 7 마이너스 루트 3 7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는 겁니다. 그 뒤에 빼기 2가 보이죠? 그러면 7에서 2를 빼니까 5가 나왔을 거고 다시 루트 3이 빠지겠네요. 그러면 다시 또 합차 공식이 됐네요.
더하기고 빼기.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이니까 25 빼기 루트 3제곱이니까 3 되겠네요.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드리겠습니다. 별표 10개, 4개, 5, 6, 7, 8, 9, 10입니다. 10번 반복해서 푸십시오. 여러분이 10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력은 쌓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실력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실력이 살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십시오. 틀렸던 거 다시 푸십시오. 문제집 10권 사가지고 풀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권만 10번 보세요. 제일 좋은 건 EBS를 반복해서 10번 보시는 겁니다. 제가 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EBS 설명이 조금 너무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들, 기초부터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EBS를 10번 보시고 제 거를 10번 보신다면 도움이 엄청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문제 보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도 별표가 10개입니다. 별표 10개, 별표 10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 자, 얘가 x의 개수가 자연수인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다. 인수분해. 그 두 1차식을 합을 계산하시오. 자, 이제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귀차니즘을 느끼셔야 됩니다. 귀차니즘. 얘가 좀 닮았습니다. 똑같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요. 귀찮다. 너무 귀찮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괄호 쓰고 x 쓰고 빼기 쓰고 2 쓰고 괄호 닫고 너무 귀찮습니다. 이렇게 쓰기 귀찮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얘 대신 간단하게 A를 한번 써볼까요? A라고 한번 쓸 겁니다. 귀찮아서. 가로 한번 쓰고 x 쓰고 빼기 쓰고 2 쓰고 괄호 닫고 불편해요. 그래서 얘 대신 그냥 저는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3A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3A제곱. 귀찮아서 빼기 10 그대로 써주시고 얘 대신 복잡하지 않고 A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귀찮기 때문에 귀찮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이 발전합니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두 개를 곱해야지 3이 나올까요? 당연히 3과 1이겠죠. 이 두 개를 곱하면 3 나옵니다. 8 곱하는 수는 곱해서 8 되는 수는 1, 8, 2, 4가 있습니다. 1, 8이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10이 안 나오죠.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 8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2와 4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쓰고 여기다가 안 되겠네요. 여기다가 4를 써야겠네요. 4를 쓰고 여기다 2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는 더하기를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에서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 자리 A 밑에 A제곱 밑에 A를 하나씩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3A 플러스 2와 A, 1A 마이너스 4가 인수분해된 겁니다. 따라서 얘는 3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가 인수분해된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 귀찮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써야 됩니다. 3A니까 3 쓰시고 A가 누구? 가로 쓰고 x 쓰고 빼기 2 쓰고 가로 닫고 더하기 2 요까지 계산해 줍니다. 3을 분배하십시오. 분배. 3이 곱해지고 3이 곱해지고 그러니까 얘는 3x-6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걸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4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 a-4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귀찮더라도 이번엔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x-2 쓰고 빼기 4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x-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렇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했는데 그 두 1차식을 더하라 했으니까 이식하고 이거를 더하시오. 합하라 했으니까 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와 1x를 더했으니까 얘는 4x가 됐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요 모양 y제곱 있고 여기 y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제곱된다. 그다음에 여기 귀찮습니다. x-2의 제곱, 여기 x-2 귀찮아요. 괄호 쓰고 x 쓰고 빼기 2 쓰고 괄호 닫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a라고 바꿔 쓴 겁니다. 유식하게 치환이라고 하죠. 저는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과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남기기가 어렵다면 어떤 문제집 몇 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점에 가서 그 문제집을 한번 들여다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써서 다음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과 약간 다를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